네, 이렇게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좀 발표를 압축적으로 해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 원고는 자료집 64페이지부터 있는데요. 앞부분에 있는 얘기는 건너뛰시고요. 네, 66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한국교회 인권운동 30년사라는 책에 보면 교회협 인권위원회 초기 대응이 이제 역사의 오점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왜 그런 오점이 남게 됐는지를 밝히는 게 1차적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이후에는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걸로 제 발표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네. 1981년 2월에 있었던 NCK 총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총무보고가 있습니다. 총무보고는 대체로 어떤 이야기들이 되는 거냐 하면 1년 동안 NCC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NCC 총무의 철학을 담아서 무엇이 중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보고인데요. 여기에 5.18과 관련된 얘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건 말하자면 이제 한 게 없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전혀 NCCK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980년의 상황이 이제 그 비상계엄 확대 조치 5.17 사태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이제 인권 소식이라고 했던 그 소식지의 발행 중지가 되고요. 금요기도회 모임도 중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NCCK가 가장 핵심적으로 했던 사업이 이제 법률 쪽으로 구조 사업인데 그것도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권위원회가 전체적으로 중지되어 있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교회협이 언제 어떻게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소식을 접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그 임원회에서 5월 22일 아까 최상도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22일에 이제 전국 기도회를 갖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가 않고요. 인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처음으로 다룬 건 5월 26일입니다. 네. 이날 인권위원회가 세 가지를 결의를 하는데요. 하나는 인권위원회와 교사위원회, 교회와 사회위원회 연석회의 하고 이 연석회의 결과를 실행위라고 하는 상위 결의 구조의 안건으로 올리자라는 게 한 가지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전두환과 면담을 갖자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진상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이 세 가지 대응을 염두에 두고 결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인권위원회랑 교회 사회위원회 연석회의는 이제 당국에서 집회 금지를 했기 때문에 애초에 하지도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행위원회에 올라갈 안건도 없는 거죠. 네. 더 나아가서는 인권위원회도 못 모입니다. 인권위원회가 이제 6월 2일, 10일, 11일, 7월 3일 계속해서 업무 협의만 해요. 그게 이제 회의를 공식적으로 갖기가 어려워서 이제 자문만 받는 이 정도 수준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두환과 면담은 성사가 됐습니다. 성사가 됐고요. 그래서 이게 7월 4일 인권위원장이었던 조남기 목사님이랑 사무국장 이병배 두 분이 이제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만났죠. 그리고 나서 14일에 면담에 대한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사진을 올려놓은 게 이제 면담 보고에 대한 보고서 수기로 작성된 것인데요. 뭐 내용들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면담 내용에 보면 이제 그 연행자들의 소재 확인 뭐 같은 네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맨 밑에 보시면 당구장 표시가 있고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앞으로 이런 회의가 있을 때는 임원회에서 좀 협의를 하고 나가기로 합의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전두환과 면담을 했는데 면담 결과나 면담의 과정이 매끄럽지가 않았던 거죠. 뭔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들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진상조사 발표인데요. 6월 4일에 그 오충일, 이경배 두 분이 광주를 방문하고 조사를 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조사 발표가 임시실행위원회에서 발표를 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임시실행위원회를 언제 있었냐 보면 11월 7일로 이제 NCC 총회 자료집의 주요 행사 일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6월 4일에 조사한 걸 11월에 발표한다라는 게 너무 시기적으로 텀이 길어서
좀 의아함은 있긴 한데요. 아무튼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면, 네, 이게 김상근 목사님이 쓰신 글에 나오는 부분을 제가 발췌를 한 건데요. 마침 NCK 실행위원회가 열렸고 회의 말미에 광주조사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회장이 임시 실행의 안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고를 제지합니다. 그래서 보고에 실패를 하는 거죠. 이때 회장이 강원용 목사입니다. 강원용 목사님은 이 제지를 하고 나서 20일도 되지 않아서 전두환의 국정자문위원으로 위촉을 받아서 활동을 하세요. 원래는 이제 김혜득 사령관이라고 하는 구세군 분이 이제 그 자문위원이었는데 11월 초에 간암으로 사망하시면서 이제 그 대리타로 들어가게 되죠. 김혜득 사령관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상범 선생님이 쓰신 책 전두환 체제의 나팔수들의 한 챕터를 장식하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강원영 목사님은 자신이 국정자문위원을 수락한 게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을 했고요. 이제 정일영 박사님, 정일영 선생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이 병석에 누워 있는 상태로 강원영 목사님의 손을 잡고 울면서 대중이를 살려줘라고 얘기를 했고, 당시에 미 대사관 직원이었던 케네스 포게슨이 미국의 김대중을 살리고 싶은데 전두환이 말을 듣지 않으니 강원영 목사가 국정자문위원으로 참가를 하고 독대를 해서 좀 말려달라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강원영 목사님 쓰신 요게 이제 그 회고록의 일부분인데요. 자문직을 수락한 결정에 대해서 후회를 하긴 했지만 자기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라고도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게 소기의 성과라고 하는 게 김대중 대통령이 감형됐던 것과 그다음에 정동영 씨를 비롯한 이제 민주화운동 주동자들의 감형 및 사면 조치를 이끌어낸 어떤 활동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어쨌든 당시에는 이런 얘기들이 보안상 바깥으로 나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강원용 목사님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최악이었고요. 그래서 본인에게도 큰 피해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제 강원용 목사님은 이게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노선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양극단을 배제하고 중간 입장에서 조정과 화해 역할을 해온 자신의 활동이 물론 오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강원영 목사님이 보시기에는 그 과격한 운동가 쪽이었던 이제 소장파 목사들이 보기에는 강원영 목사님이 진상 조사를 막고 진상 조사에 대한 발표를 막고 본인은 국정자문위원이 되신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NCCK가 초기에 대응하는 것에 내외 장벽에 막히면서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했고요. 그 사이에 5월 30일에는 김익이, 6월 14일에는 김종태와 같은 청년들이 광주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쨌든 국가폭력을 고발하기 위해서 젊은이는 피를 뿌리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침묵 속에서 이제 이런 희생에 대한 추모 예배, 장례식에 대한 비용들을 부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젊은이는 죽고 종교 지도자는 돈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불공평한 일이 아닌가라는 반성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임원 인권위원회와 청년위원회 연석회의가 1982년에 있었던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면 상황에 이제 NCC를 비롯한 범교단적인 회계 운동을 전개키로 한다라고 결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계 운동도 제대로 진행이 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보고서 했다라고 하는 실행에 대한 보고가 없고요. 실제로 이후에 활동이 진행된 것은 1984년 이후의 일입니다. 이때 이제 인권문제 전국협의회가 1984년에 있으면서 광주사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건의를 하고요. 그 이후에 진상규명 사업이 진행이 돼서 아까 최상도 교수님이 언급하셨던 1980년대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백서 형태의 책이 3권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외곽단체 설립도 진행이 돼서 전국 기독자 민주댕치 대회라고 하는 게 설립이 되고요. 공동의장의 박형규, 조남기 두 분이 이제 인권위원장 출신들이신데 이분들이 주도해서 외곽단체가 설립이 됐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성명서 발표인데요. 옆에 보시는 사진이 그것입니다. 이것도 1985년에 있었던 인권문제 전국협의회에서 발표가 된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얘기 드리자면 NCCK가 광주 문제에 있어서 단독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이게 유일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성명서가 나온 것은 다행이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1985년에 이르러서야 성명서가 발표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굉장히 미진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두고두고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초기 대응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를 해버렸고 이후의 활동에서는 너무 때가 늦었고 그것도 이제 굉장히 과격한 어떤 운동으로까지 연결되지 못했다라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교회협이 계속해서 되돌아보면서 이런 오점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교회협은 5.18 기념재단과 MOU를 체결했고요. 진상 규명을 위해 협력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7일에는 그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고백과 증언 국민운동준비위원회를 발족해서 당시에 계엄군으로 참여했던 분들의 고백을 독려하는 활동들을 펼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NCCK가 과거의 오점을 되풀이하지 않고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